안녕하세요. 여러분, 메리제이 제제입니다. 새벽 1시 40분이고요. 엄청 늦은 시간에 촬영을 하고 있어요. 오늘은 격변의 징조, 소원 성취를 앞두고 나타나는 전조현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이 현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차이가 있다라는 점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전조현상을 경험하지 않아도 인생 격변이나 소원 성취를 이루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내용에 집착하시기보다는 가볍게 이런 전조현상도 나타나는구나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컨디션 난조입니다. 컨디션 난조가 한 차례 찾아왔다가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서서히 회복되는 경험을 하게 되실 거예요. 격변의 전조로 나타나는 컨디션 난조는 경험상 1년 이상 이렇게 오래 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컨디션이 안 좋고 우울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전조현상과는 무관하게 개인 생활 습관이나 감정 변화와 연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전조로 나타나는 사인이라면 오래 걸려도 2개월에서 3개월 안으로 반드시 좋은 컨디션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좋은 컨디션으로 바뀌면 그 사람 주변에서는 이전과는 다르게 매우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컨디션도 정돈되고 행동하고 싶은 의욕이 솟아날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를 받고 선물을 받는 경우도 있고 이벤트에 당첨되거나 싱크로니시티가 연이어 발생하고 인생에 대한 열의와 긍정적인 희망이 샘물처럼 끊이지 않을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일시적인 컨디션 난조가 끝난 직후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컨디션 난조는 습관이나 오랜 지병과는 관계없이 갑자기 찾아오는 증상을 말합니다. 인생의 격변의 타이밍에 놓이거나 의식하고 있는 소원이 이루어지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컨디션 난조를 경험한 적이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생활 루틴은 일정한데 갑자기 이유도 없이 졸리거나 피곤한 증상이 찾아왔다라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입니다. 건강했는데 예상 밖의 큰 질병 판정을 받아서 그 이후로 인생이 뒤바뀌는 경험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컨디션 난조가 찾아오고 난 이후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난조 증상은 사라지고 잘 먹고 잘 자게 되는데요. 그때부터 인생이 활짝 펼쳐지는 운기가 열린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사람들마다 의견이 분분할 수도 있는데요. 대부분 큰 운기, 좋은 흐름이 찾아오기 전에 환경 정돈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대운이나 좋은 운이 찾아오면 사람은 부스터를 달고 이전과는 다른 도전과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가 되면 쉴 틈도 없고 몸을 정돈할 여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도전의 운기가 찾아오기 전에 신체가 충분히 에너지를 보충할 수 있도록 컨디션 난조로 사인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몸이 안 따라주거나 기력이 소진되고 졸음이나 피곤함 같은 증상이 이유도 없이 나타났다면 운기가 전환되는 타이밍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좋은 기회가 찾아오는 사인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충분히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아요. 이런 타이밍에는 오히려 억지를 부리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큰 도전은 피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시간을 보내주세요. 두 번째, 소원과 반대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소원이 이루어지기 직전, 인생이 바뀌기 직전에 내가 원하는 것과는 반대되는 현상이나 불운으로 보이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불운으로 보이는 사건으로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금전적 위기, 해고, 소중한 물건 분실, 실패, 구설수, 시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불운으로 느껴지는 사건이 찾아오게 되면 마음도 지치고 힘이 듭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인생 재고, 가치관 변화를 거치고 나면 큰 배움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찾아올 행운을 양팔 벌려서 크게 받아들이고 확대할 수 있습니다. 불운처럼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인생을 포기하거나 변화를 거부하면 제자리 걸음의 시간만 길어질 뿐입니다. 방해하는 현상과 불운처럼 느껴지는 사건을 통해서 운의 그릇을 키우는 시기입니다. 이 시간을 초연하게 수용하는 마음으로 보내고 나면 그 다음은 소원 성취와 행운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짜증내고 한탄하는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나에게 곧 행운이 찾아올 예정이구나,
이렇게 믿어주세요. 마음을 약간만 전환해도 행운의 시기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스피리추얼이나 끌어당김의 법칙에서 말하는 소원성취 전조 중에 방해현상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방해현상에는 크게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고조되고 있을 때 나의 높은 에너지를 다운시키려고 나타나는 방해 장면입니다. 기분 좋았는데 찬물을 끼얹네? 이런 느낌을 받을 거예요. 많은 소원 성취자들이 한두 번쯤은 겪어본 적이 있었을 겁니다. 잘하고 있었는데 누군가 끼어들어서 나의 기분을 망쳐놓거나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저지르거나 하얀 옷에 커피를 쏟거나 누가 막 길을 막는다거나 가족 중에 누군가 아프다고 해서 일에 집중을 하지 못하거나 다양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최고조의 상태로 잘 지내고 있었는데 중간에 나의 감정을 다운시키는 상황이 찾아옵니다. 이런 경우는 원하는 것들이 척척 이루어지고 있을 때 하나의 테스트 같은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감정 소모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초연하게 넘기고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장면에서는 주위 사람들에게 기꺼이 힘을 빌려주고 너그럽게 상황을 잘 넘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적인 경험상 방해 장면은 자신의 에너지가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끌려오는 현상들이기 때문에 현상 자체에는 의미 부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신을 자책하거나 하면 에너지가 크게 다운되고 소원 성취가 오히려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런 타이밍에는 초연하게 넘겨주시길 바랄게요. 또 다른 패턴은 나의 오래된 가치관이나 관념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을 때 나타나는 반대 현상입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버전의 소원이 성취되려면 잠재의식에 쌓인 나의 과거 데이터를 없애거나 바꾸어야 하는데 그것이 참 어렵습니다. 잠재의식에 내재되어 있는 믿음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누구나 이러한 과거의 관념이 무너져가는 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해외여행을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사람이 어느 날 해외에서 사는 것을 꿈꾸기 시작했고 그 나라의 언어도 순조롭게 배우고 어느 지역에서 살 것인지 얼마가 필요한지 즐겁게 조사하고 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이것은 새로운 소원이 의도된 것이겠죠. 수개월 동안 소원 성취를 위한 준비가 잘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주변 사람들이 강력히 반대를 해오거나 1년 후에 가려고 했던 해당 국가에서 큰 지진이 났다고 하거나 타지에서 혼자 사는 것이 고독하고 힘든 일이라고 토로하는 브이로그 영상이나 블로그 글이 눈에 들어온다거나 다양한 방해 사인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잠재의식 안에서는 과거에 쌓인 데이터가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새로운 소원의 정보는 너무나도 어색하고 익숙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너의 소원을 반대한다라는 외부의 현실이 창조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잠재의식을 속여야 될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은 충분히 안전하다. 새로운 소원은 나에게 익숙하다라고요. 그래서 소원을 성취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장면을 만났을 때 정면으로 마주해서 나는 할 수 있어 라는 믿음을 계속해서 인풋을 합니다. 새로운 일을 하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지만 상황이 바뀔 때까지 행동을 멈추지 않습니다. 새로운 믿음이 계속 쌓이기 시작하면 잠재의식의 컴포트 존이 확대되고 새로운 소원에 점차 수긍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이 현실에 나타나고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현재 내가 원하는 것과 전혀 반대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면 우리 럭키님들 기뻐해 주세요. 과거의 데이터가 무너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 관문을 잘 넘기면 바로 그 다음이 소원 성취입니다. 세 번째, 소원에 대한 집착이 사라진다. 소원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강할 때, 인생이 제발 잘 풀리기를 간절히 바랄 때, 그때 우리는 집착의 마음을 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착의 마음, 손에 꽉 쥐고 놓지 않으려는 마음이 우리가 바라는 소원 성취를 가로막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쩌지? 나에게는 이것밖에 없는데 이렇게 과도하게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을 때 우리의 감정 상태는 굉장히 불안정하고 행복이나 여유를 느끼기 어렵습니다. 스스로 자각을 하든 못하든 사물과 현상에 과도한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을 때는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큰 짐을 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이 스트레스로 나타날 수도 있고 컨디션 다운이나 주변 관계의 뒤틀림, 소원 성취의 지연 등 네거티브 결과로 이어지도록 만듭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어쩌면 지나친 중요성으로 인한 집착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소원이 이루어지기 직전 또는 인생이 격변하는 타이밍에는 집착의 마음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의식해서 이제는 됐어 라고 내려놓을 수도 있고 강제 종료로 인해서 집착심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만나고 있는 연인이 그동안 내 마음을 줄곧 아프게 했는데 미련의 마음 때문에 헤어지지 못한 상황이라고 할게요. 하지만 인생이 바뀌기 전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미련을 뒤로하고 이제 정말 헤어져야겠어. 강하게 마음을 먹고 내려놓게 됩니다. 현재의 연인을 내려놓은 덕분에 이후에 새로운 인연이 나에게 찾아옵니다. 강제 종료인 경우에는 상대가 먼저 나를 떠나주는 경우일 것입니다. 제발 좀 우리 헤어지자라고 나에게 이별을 말해올 것입니다. 격변의 타이밍, 인생 전환기에 놓여 있는 것이 맞다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붙잡으려고 해도 그 사람은 절대 붙잡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나를 떠난 사람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정말 멋진 소울메이트와 만나게 됩니다. 예시를 제가 사랑으로 들었지만 인생 전환기나 모든 소원에 적용이 됩니다. 나의 에고를 내려놓으니까 내 소원이 저절로 이루어지는구나. 애써서 이루는 것이 아니구나. 이건 제가 실제로 집착을 내려놓은 후에 소원이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고 나서 너무 신기해서 기록을 해둔 문장이에요. 한 사람의 인생이 크게 변하기 직전에 어떠한 고뇌의 과정을 겪고 나서 내려놓는 마음의 상태가 되는데요. 신기하게도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아. 이룰 수 있다면 정말 기쁘겠다. 하지만 지금도 나는 충분해. 집착하는 마음을 모두 내려놓았을 때 바로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호빵맨을 그린 작가도 재능은 어릴 적에 발견했지만 만화가로서의 성공은 이른의 나이가 다 되어서야 이룰 수 있었다라고 했어요. 그분의 기록을 보면 호빵맨이 히트치기 전에 성공에 대한 집착을 모두 내려놓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성공에 집착하던 젊은 시절과는 다르게 마음이 정말 편안했고 그저 아이들이 좋아해주는 그림을 그리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후에 호빵맨은 엄청난 대성공을 이루었죠. 소원 성취나 인생의 큰 전환기는 단단히 내 안에 맺혀있는 어떠한 응어리가 풀리기 시작할 때 비로소 모습을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노자 선생님 명언 중에 무의이무불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지 않는 것이 없다. 내려놓음으로 모든 것을 이루게 되는 이 아이러니. 결국 소원 성취나 드라마틱한 인생 변화는 바로 내 마음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엔젤 넘버를 자주 보게 된다. 인생 변화 타이밍 또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전조로 같은 숫자의 조합을 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111, 222, 333, 777 같은 숫자들인데요. 이러한 것을 엔젤 넘버라고 부릅니다. 우주의 천사들이 말로 알려줄 수가 없어서 숫자로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보내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각 숫자마다 디테일한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요. 주로 111, 222, 777, 888 같은 숫자들은 소원이 가까운 시일 내로 이루어지는 사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경험과 생각으로는 엔젤 넘버를 자주 보게 되는 경우 대부분 삶에 만족하고 기분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평소보다 높아지고 있을 때 마치 하늘을 나는 것처럼 기분이 좋거나 아니면 마음이 평온할 때 주로 눈에 들어왔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엔젤 넘버를 정확한 타이밍에 자주 보셨던 분들은 제가 하는 이야기를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엔젤 넘버가 찾아오는 경우는 바로 나의 에너지가 높아질 때라는 것인데요. 불안이나 우울, 집착의 감정을 안고 있을 때는 엔젤 넘버가 나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내가 엔젤 넘버를 찾는 마음으로 숫자를 봤던 것 같아요. 약간 집착하듯 보고 있었던 거죠. 엔젤 넘버를 자주 봤지만 제 인생에 변한 것이 없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요. 무의식적으로 엔젤 넘버 자체에 집착을 하고 있진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엔젤 넘버는 어디까지나 사인일 뿐이고 소원 성취 그 자체를 의미하진 않습니다. 결국에 내가 오늘 엔젤 넘버를 받다고 해서 모든 것이 실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너의 소원 성취가 이제 거의 다 왔어. 이대로 쭉 가는 거야 라는 우주의 응원의 메시지입니다. 그 순간의 특별한 직감처럼 내려왔다가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내가 그 사인을 오늘 봤는데 다음날 기분이 또 다운되고 누군가와 다투고 일을 포기하고 하면 또다시 제자리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엔젤 넘버는 직감같이 바람처럼 왔다가 사라지는 것들이라고 생각하시고 사인에는 집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그 순간에 딱 내려오는 우주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주세요. 5번째, 인기가 많아진다. 운기의 흐름이 바뀌기 시작할 때, 소원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있을 때, 나의 에너지가 높아질 때 유난히 인기가 많아집니다. 사람들의 초대와 권유가 늘어나고 나를 보려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운기가 좋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 중 가장 명확히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나의 에너지가 높아질수록 이곳저곳에서 오는 연락이 평소보다 더 많이 늘어납니다. 나의 에너지가 최고조에 달하면 오래전 지인이나 연락이 끊긴 초중고교 동창생들, 과거 연애 상대까지 연이어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연히 길에서 마주치게 되는 사례도 있고요. 연인과의 재회를 한 번이라도 이루어 본 적이 있으신 분들은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요. 헤어지고 나서 자신을 갈고 닦고 외면과 내면 모두 빛나기 시작했을 때 갑자기 어느 날 전 남친과 전 여친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적이 있을 거예요. 나의 소원이 재회 소원이든 아니면 미련을 내려놓고 자신의 다른 인생 소원을 의식했든 어쨌든 나의 에너지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 과거 사람들까지 나를 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에너지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소원 성취도 가까워졌다라는 사인입니다. 현재 이상하게 과거와 다르게 인기가 많아지기 시작했다면 인생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고 믿어도 좋습니다. 오늘은 소원 성취 전조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스피리추얼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이야기와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내용을 담아보았고요. 위에서 말한 것은 전혀 경험하지 않고도 이루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 중에 한 가지 사인만 나타나거나 아니면 두세 가지 사인이 복합동시적으로 나타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모두의 인생이 각자 다르고 일의 과정도 다르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는 가볍게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결심과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원을 성취하는 과정 안에서 이런 사인을 보게 되셨다면 미리 축하드릴게요. 럭키님들의 소중한 소원 빠르게 성취되길 바라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